금리가 올라갈수록 경기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싸다고 생각해서 관심은 있어 하는데 더 싸지는 가격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돈을 푸는 게 맞지 않느냐. DDR5 모바일 DRAM이죠. 이쪽에서 들어가고 변화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키우는 쪽이 아닐까.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좀 돌아볼까요? 갑자기 시장 얘기하니까 짜증이 확. 네. 그런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를 보면은 거래는 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양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또 반등 시도하려고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펼쳐진 건 또 너무 좀 그렇습니다. 나왔던 얘기 중에서 페덱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 페덱스 실적이 생각보다 한 30% 이상 안 좋았죠. 네. 그러면서 페덱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송업체지 않습니까? 특송부터 글로벌 여러 가지 배송을 하는 입장에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물동량이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P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Q와 관련된 문제 쪽에서 물동량이 줄을 걸 각오하고 있고 이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들. 이게 아무래도 페덱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변동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한 20% 이상 밀렸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보통 물류회사, 네. 물류회사들 다 그 성과도 좋고 네. 기대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또 그렇죠. 물류 쪽도 오늘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영향을 받겠죠. 받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와 함께 나오는 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이런 시클리컬 업종 쪽에서 어떤 Q의 영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운임은 뭐 지금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들을 보여준다라는 게 가장 이제 앞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저희는 지금 현재 물가만 계속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나 오르나 그래서 피크아웃이다. 와 이제 됐어라고 생각하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과정 쪽에서 특히 물가 떨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들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수록 경기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지나가면은 경기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해서 이렇게 싸 보이는데 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그게 또 기업들 실적에 반영되고 그러면 밸류가 지금 한 요만큼이라고 봤었는데 기업 실적이 위축된다. 그러면은 PER이다 보니까 비율이죠. 그러면 실적이 쪼그라들게 되면은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앞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또 실적과 경기에 대한 따른 변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 관련된 큰 그림은 연준이 만들어가되 이게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공급망 관련된 쪽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공급망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 수요단에서 뭔가를 쥐어짜기 위해서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이쪽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들인 거죠. 네. 아침부터 이 안 좋은 하지만 한국 증시도 뭐 아니 근데 네. 그게 또 토요일에 우리 박용욱 선생님 만났으니까 그분 의견을 좀 이야기하자면 대가의 비율을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싸게 살 기회가 온 거지. 아하.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아니 다 좋은데 왜 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그건 악재가 모였으니까 당연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 거. 그러니까 지금 주워 담을 때지. 어우 좋은 표현. 야 이렇게 깔끔한 표현으로 마무리를. 그럼 좋습니다. 이 싼 기간이 얼마까지 갈까요? 잠깐만요. 네, 저 전화 좀. 네. 그것까지 내가 안 물어봐가지고.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아니면 싼 게 더 싸진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더 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의 힘을 믿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막 열심히 하잖아. 뭘 그렇죠. 하다못해 내가 생활비 없으면은 밤에 대리를 뛰든 아니면 저 뭐죠? 배달을 하든 예, 뭔가 예. 2차, 3차 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예. 마찬가지로 기업도 생존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근데 라는 이러다가 것은 이제 조리 대표님의 이야기 제가 약간 짬뽕. 아유, 예. 아유,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면 두 분이 비슷해가지고 생각이. 네, 그런 대가분들이 나오는 얘기, 하시는 얘기들은 이제 큰 그림. 저희 같은 이제 틱돌이들은 네, 다 싸지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흔들린다.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타격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어떤 큰 변화가 나와서 이제 또 쓰나미가 몰려와서 거기서 바닥이 확인되고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 그러면 미리 싸다고 생각해서 샀다가 이런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 현금을 가져가다가 그렇게 싸다고 생각해서 관심은 있어 하는데 더 싸지는 가격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돈을 푸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짤짤이들의 생각, 틱돌이들의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 얘기까지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고는 살 수 있어. 근데 큰 돈은 못 벌어.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예. 박용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큰 돈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샀으면 좋겠어요. 예,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고요. 또 그 기회가 오게 되면 뭐 싸게 사신 분들은 아주 싸게 사서 뭐 10배가 난다. 저희는 한 3배, 4배만 먹죠. 그래도 먹고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결국 네.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을 얼마나 확신을 가질 만큼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박용옥 선생님이 또 투자하시는 대표적인 종목이 조광피역이지 않습니까? 그 뭐 주주서 한 번 내고 뭐 하여튼 그 주가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던데. 보니까 이번에 또 늘리셨더라고요. 한 15%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데 라고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짤짤이를 할 준비를 해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본분에 맞게. 네. 그래서 한국증시는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또 대만의 또 지진이 좀 크게 났죠. 그에 따른 여파 그리고 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반등했던 거 그리고 또 환율이 또 이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또 약간 수합 얘기 그것은 그 기대 못 한다고 하던데. 환율에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기대감으로. 예, 기대감 트리거가 약간 좀 나오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되면 오늘 시장이 일단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한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되 그렇다고 추세 전환 그럼 뭐 쭉쭉 올라서 다시 2,400 뭐 5, 60쪽 돌아가는 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FOMC 주간 네,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 또 반등 좀 나왔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봐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동향들,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보면 이건 대표님이 하실 얘기인데 혼자 막 했네요. 아닙니다. 네. 하시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잘 찾아내시잖아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네, 근데 이번 주 아니, 찾기만 해봐. 이번 주 그렇게 한 장에 다담들 정도면은 네.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이거만 보고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FOMC 네. 회의 이게 금리 인상이 1이냐 75냐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50, 75. 그렇죠. 네, 그래서 75 가면은 좀 심각한데 그런데 지금은 안 되겠다. 75 인정. 100으로 가게 되면 충격이 얼만큼 나올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오늘은 K칩스법이라고 하던데 반도체 특별법 관련돼서 국가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법 관련된 쪽에 뭐 심사가 들어가는 이런 그 산업자원부죠.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반도체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 명문화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썩 뭐 와닿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요. 네. 그래서 뭐 도와주면 좋지만 업황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여기에 드디어 DDR5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DDR5가 오면서 반도체가 올라가나요?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잘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DDR5 모바일 드램이죠. 이쪽에서 들어가고 변화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키우는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텔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이폰 이번에 A16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오 칩이 그거를 담당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봐라 하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 보고 일단 또 DDR5 쪽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오늘 유럽 당뇨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별로 또 기대는 뭐 당뇨학회 뭐 여기 연결되는 종목 뭐 이런 건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는 케어젠밖에 없는데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고요. 또 9월 20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LPR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금리를 내릴까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지금 중국은 달리죠. 중국 지금 상해종합증시 이틀 동안 거의 한 4% 빠졌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급하게 밀린다는 얘기는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 정책을 펴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 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중국도 물가 수준은 아직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최근에 보니까 또 돼지고기 가격은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고민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지만 근데 지금 또 위안화 약세는 또 저 위쪽으로 뭐 7위안 갔다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위안화 약세도 상당히 큰 상황들이죠. 네. 이것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유엔 총회가 이날부터 열리는데 한일 정상회담 뭐 오늘 보니까 일본과는 그랜드 바겐 전략으로 가야 된 이게 무슨 얘기죠? 뭐죠? 네, 큰 세일? 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닥친 문제들 한꺼번에 그냥 싹 뭐 이렇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쪽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긴 하겠지만 아직 뭐 일본과의 이런 또 앙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네, 약간 또 저항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아주 결과론적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일 WCP라는 회사 공모처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덩치가 1조대 넘다 보니까 분리막하는 회사죠. 네. 근데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SK IT도 네.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고전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이렇게 뭐 좋긴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가를 저 높이 시작해서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반응률이 그렇게 높은 공모가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 밸류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해주겠어? 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계속 밀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닥권 확인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변화 이 정도가 시장에서는 적정한 밸류를 봐라고 하게 되면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뭐 하이브, 뭐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 다 실적 그래도 내는 회사들입니다. 네. 근데 워낙 비싸게 하다 보니까 밸류가 지금 한국 시장의 밸류와 아무리 또 특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받아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현상 이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별로입니다. 네. 그리고 또 9월 21일 수요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냥 뭐 말도 많고 오늘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딱 하나 결과 발표하고 뭐 어떤 뭐 75든 100이든 간에 시장 반응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관망 그 다음에는 위 아래 위 아래 위가 두 번이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약간 우려했던 거 좀 마무리 짓고 반등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에 조금 무게를 두는데 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엔 또 일본에서 영국에서 다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영국은 총리가 바뀌는 바람에 급하게 금리 인상이 제동 걸리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고요. 또 일본은 아시죠? 뭐 여전히 그렇죠. 우리는 엔화 약세 해피해 이런 표현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가 오르는 거 좋아하고 있고요.
워낙 그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본도 지난달에 사상 최대 적자를 봤습니다. 무역 적자? 무역 적자요. 그럴 정도로 일본도 심각한데 그래도 좋아하고 있다는 하여튼간 뭐 예. 왜냐면 거기는 무슨 아베노믹스니 뭐니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올리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얼마나 그 외부 도움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우리는 목표한 대로 가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참 특이한 나라기 때문에 뭐 관련된 거는 그냥 참고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본 주식 제가 어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본 주식 몇몇 회사들의 한국에 투자가 막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게 한 3주 전, 2주 전 나왔던 뉴스 같은데, 예. 그러니까 미국, 일본도 그렇고 그 소재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장비 회사들,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쪽으로 다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딜레이됐지 않습니까? 네.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돼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고 그 반도체 R&D 단지 쪽이거든요. 하게 되면은 의외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한국은 반도체 나라고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하게 되면 또 시너지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하겠죠. 좋은 현상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장기적. 저희는 장기전. 아니, 네. 장시작. 장시작.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제가 손바닥에 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코너 이름을. 네. 지금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바뀐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 거 한 것도 좀 보고 얼굴도 좀 얼마나 칙칙해졌는지 피부 관리 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다 화장품을 보내주시는 데는 깊은 뜻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뽀송뽀송한 아기 피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 영조대왕님이 그랬나? 못 볼 거를 보면 물로 눈을 씻고 못 들을 걸 들었으면 귀를 물로 씻으라고? 물 드릴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 각국에서 발표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저희가 편하게 보는 것 중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 중국, 미국 모두 다 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아직은 이제 턴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도 선행 지수다 보니까 아직은 너무 경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9월 합성 PMI 예비치 금요일날 발표될 거고 페덱스는 실적 발표했으니까 X. 네. 그리고 X. 네. 오타도 가끔 나요. 페덱스. 네. 패대기를 쳐가지고. 네. 진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페덱스 패대기. 드립이 비슷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수준이 거기서 고만한 그렇죠. 거지. 네. 어떻게 이름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아재들의 네. 피부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네, 알겠습니다. 네.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키 아마 지금 본사로 잡히는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근데 여전히 물량들은 충분히 나이키 같은 경우 재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고가 여전히 충분히 소진될 정도로 잘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나이키 쪽, 자파 쪽, 의류 쪽 이런 거 많이 또 챙겨보겠죠. 네.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쪽으로 금요일까지 확인했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 섹터. 네. 이게 있군요. 안 할 줄 아셨죠? 네. 시간은 얼마 없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드릴게요. 해보세요. 네. 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카 관련주가 움직였었습니다. 모트렉스 이런 회사들 쭉 움직였는데 테슬라가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자율주행 쪽에서 카메라만 쓴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겠대요. 그래요? 네. 레이더도 쓰겠다. 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라이다도 아니고 레이더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변화일까 하고 아직은 이제 다 궁금해하는 상황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트렉스가 쭉 움직인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또 이번에 보니까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들도 같이 왜냐면 레이더를 같이 쓰게 되면 이쪽도 뭔가 변화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움직였는데 파란색입니다.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그래도 종목들이 그나마 캠시스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기조 보이는데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 나오지 않을까 싶고
라이다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적용해서 시도했던 것은 퓨런테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보시되 스마트카 관련적으로 확장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직은. 네, 기술 내용 좀 확인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슈로 좀 반등을 하면 오히려 좀 매도 관점으로 차라리 보자. 그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행 쪽인데요. 여행 리오프닝 면세점 이쪽은 호텔 신라도 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주말 사이에 여행사 홈페이지 가면서 예약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쭉 살펴봤는데 변화가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일본 쪽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9월 달은 한 주당 2, 3회 정도로 늘려놨고 10월 달 가니까 한 주에 하나 빼고는 다 예약을 받더라고요. 그럼 준비 다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일본 무비자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빨라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3분기가 한 70만 명대 해외로 나갔는데 4분기에는 100만 명 넘을 것이다.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수혜를 받겠죠. 네, 그래서 여행 면세점 이쪽은 근데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환율이 저렇게 비싸가지고 그렇지. 네, 유가는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아직은 좀 변화 요인들이 좀 강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되게 되면 진에어가 제일 탑픽으로 보는데 그건 좀 조심하자. 그리고 또 중국도 항공편 증편 가능성이 나오죠. 이번에 리진수 예, 서기가 오셔서 뭐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변화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중국까지 그럼 카지노 뭐 이런 쪽도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 리오프닝 쪽이 조금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 참 좋은 여행을 보는 이유가 일단 부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채 관리 잘했고요. 그나마 유보율 빵빵한 회사입니다. 그동안에 미리부터 건물인가를 팔아가지고 준비를 딱 해놨더라고요. 아. 네, 딱 운이 좋았어요. 그러네. 2019년, 2020년 넘어갈 때 코로나19 전 바로 그때 팔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서 현금이 있어서 버텼. 그러니까 결국 현금이 있는 기업들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게.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8월 달 예약률을 보게 되면 1위 하나투어, 2위 참 좋은 여행. 아, 그래요? 모두 투어를 제꼈습니다. 요거 봐라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연결해서 호텔 신라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 약간 좋아지는 거 보니까 요거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 코엔텍은 요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이제 폐기물 관련된 쪽에서 아마 이게 지금 저런 것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사중가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패턴들이 한때 지금 뭐 저희가 태풍 비만이 오고 태풍 오고 그러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뭔가 패턴들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제 수급 좋아서 움직이되 거래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